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 저희 사연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비행기를 탔어요. 저희 제작진이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제주도에를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제주도까지요? 그러니까요. 야.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찾아갔는데요.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어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수학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얘가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걱정이셨고요. 연산도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좀 이 얘기만 듣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숙제량이 과도하게 많았을 수도 있고 또는 아이가 정말 어렵거나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우리나라 남쪽 끝에 위치한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화산섬 제주도. 푸른 바다를 보니 정말 제주도에 온 게 실감나죠?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부정현 양인데요. 어떤 사연으로 수다학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수다학 제작진을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정현이 엄마.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숙제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워요. 매일매일 싸워요. 매일매일 그 숙제를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못해가지고 혼난 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렇다고 숙제하는 걸 계속 서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속도 상하고 지금 수다하게 이렇게 사연을 넣게 됐습니다. 수학 고민 해결을 위해 먼저 정현이의 숙제하는 모습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온 정현이. 정현이 가서 숙제할 거 꺼내서 숙제해 얼른. 엄마 말대로 바로 책상에 앉습니다. 수학부터 해. 대답도 참 예쁘게 하죠? 한참 놀고 싶을 텐데 숙제부터 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합니다. 그나저나 엄마의 말과는 달리 평화로운 숙제 시간. 오늘은 과연 엄마의 바람대로 일찍 숙제를 끝낼 수 있을까요? 정현이는 공부방과 학습지 그리고 수학 사고력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산만해진 정현이. 연필로 장난을 치는 것 같죠? 게다가 손톱까지 물어뜯습니다. 문제 한번 풀고 멍하니 먼 산 한번 보고 한눈에 봐도 집중력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어라?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현이. 숙제하다 말고 책을 가지고 왔네요. 장난치랴 책 보랴. 1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숙제를 끝내지 못한 정현이. 하지만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엄마와의 약속 때문이라네요. 이제 중간에 뭐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잔소리는 해요. 근데 자기가 할 거를 끝내지 못하면 딴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정현이하고 저하고의 약속이었고. 숙제 관찰 종료. 정현이와 직접 만나 수학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정현 수학 공부하고 있었지? 네. 아저씨가 오늘 정현 수학 공부 어떻게 하나 보고 또 뭘 공부하는지 보고 알려주려고 왔어. 네. 근데 아까 정현이 보니까 딴짓 조금 많이 하고 연필 갖다 장난치고 그치? 막 딴 데도 계속 쳐다보고 그러던데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아까 풀은 건데요. 여기는요, 막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길찾기여서 조금 빨리 풀었는데요. 여기는요, 단순한 문제로 여러 개 같은 것만 반복되어 있어서 너무 지루했어요. 숙제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단순 연산이 지루했기 때문이라는 정현이. 그래갖고 아저씨가 정현이가 어떤 문제 왜 싫어하는지 조금 관찰해보고 싶어서 문제 준비해왔거든? 이거 한번 풀어보자. 정말 문제가 지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차분히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요즘 정현이의 목표는 문제만 보고도 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수학을 잘하는 것이래요.
숙제할 때와는 달리 빠르게 풀어나가는 정연이. 다 풀었어요. 목소리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정연이의 점수가 궁금해지네요. 1번 맞았고 2번도 맞았고 3번 맞았고 4번 맞았고 끝이 없는 정답 행진에 환한 미소를 짓는 정연이. 7번 풀이 과정도 꼼꼼하게 잘 적었습니다. 10번 다 맞았네? 네.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정연이. 혹시 숙제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숙제가요 많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요, 좀 건수는 뭐 8건 정도 되고 장수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많아 보이긴 해요. 건수로 따지면. 정연이가 일주일에 풀어야 하는 숙제의 양은 학습지, 한자 등을 포함해서 모두 8권. 그러고 보니 아까 전에 문제집이 많아 보였는데요. 게다가 수학 문제집만 4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데 조금 많은 양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숙제량이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과목 푸는데 3-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과목 한 과목에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숙제의 양이 많다는 정연이와 집중하면 금방 풀 수 있다는 엄마. 정연이도 엄마도 모두 웃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정연이를 만나봤는데요. 일단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귀엽고 말을 참 예쁘게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연이도 수학 숙제 때문에 엄마하고 맨날 싸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수학 숙제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맨날 매달려 있으니까 얘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 걱정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뭐 그런 집중력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뭐 할 때는 또 열심히 잘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양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정말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나 이거 문제 풀 동안 네. 엄마는 저기 그 인형 눈알 끼워, 붓을 꿰, 봉투 붙여. 엄마는 돈 벌어 하면서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야, 착하네. 그러니까 인형 눈 꿰는 거나 봉투 붙이는 거나 반복적인 걸 하다 보면 정말로 하기 싫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정연이를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건데 정연이는 30-40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요? 예.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2학년 어린이들을 보면 짧게는 10분 정도, 보통은 20분 정도 집중하면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2학년인데 이 정도 40분 가까이를 집중한다는 건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네네. 그래서 집중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이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24시간을 계속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 예, 없죠. 좀 학습량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그 제작진이 준비해 갔던 문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뚝딱 문제를 해결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단순 연산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연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아이가 이게 좀 관심을 좀 갖고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하는 학생들 연산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연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재면서 어느 목표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준다든가. 예를 들어 뭐 10문제가 있는데 그걸 3분 안에 풀어봐라. 네. 뭐 그걸 다 완수했으면 그래 이제 목표를 우리 2분으로 잡아보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 목표를 준 다음에 해결한다면 훨씬 좋아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엄마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정연이 말이 맞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숙제량이 많아서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집중력이 없어서 얘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검사 결과를 미리 좀 보려고 하거든요. 예, 선생님, 검사 어떻게 결과를 나왔나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전체적으로 인지 능력이 1% 수준이에요. 1%요? 상위 1% 상위 1%? 수준이니까 예, 그 천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집중력 지표에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요. 네.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장점은 공통성, 순차 연결, 즉 추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가능성은 그것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네.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죠. 그리고 수학 성취도 평가 분석을 해보면 네. 뭐 97%, 우와. 90%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불쑥 너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봐라 하고 냈는데 이 정도 맞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고 그 연산 문제가 얘기 나오는데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연산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식 선생이 말씀하신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스스로 목표를 잡는 것.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비슷한 아이들 몇 명을 놓고 같이 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동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경쟁이 막 예, 붙겠죠. 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머리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학습지의 수준이 이 아이한테 안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는 예를 들어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3학년 내지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의 수준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치 자기 학년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너무 쉬운 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반항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사회 욕심을 낸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며느리 욕심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정연이를 보니까 그 제주도 여자들이 또 이쁘거든요. 정연아, 아줌마는 지금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을게. 근데 어머님이 이거 보시고는 정말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쵸. 이 정도였어? 하면서 네.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어머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숙제량이 많다라고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루로 따지면 몇 장 안 되는데 아이가 미루다가 그냥 무슨 저축하듯이 쌓아놓고 한꺼번에 풀려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어머님의 입장은 또 그렇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양을 봤을 때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뭐 2권 정도, 2~3쪽, 그러니까 하루에 한 쪽 정도가 적당하고요. 네. 이 친구 지금 일주일 동안 8권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적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 친구들도 쉬운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로 풀 수 있고 결과물이 나고 100점 맞고 이런 거를 특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좋아하는데 네. 이상하게 연산 문제는 너무 괴로워해요. 그 숫자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계산을 하다가 막 머리를 쥐어뜯고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정연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정연이랑 저도 비교하는 그랬다고요. 이런 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랬어요. 하기 싫어했어요. 어려워서. 이 친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미룬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동기를 뺏을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어린이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는 하되 이 아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양을 정해서 어머니께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숙제 같은 연산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리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저도 같아요. 하고 싶을 정도의 정말 작은 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정말 열심히 에너지를 폭발해서 공부할 때가 오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좀 편안하게 컨디션 조절하면서. 저도 나중에 정말 일이 많아져서 바쁠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수당만 하면서 컨디션 조절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만. 우리가 그 수학 성취도 평가 받잖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네. 점수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뭐 사실 저는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너무 잘해서 네. 30개 문제 중 27개를 맞았어요. 와. 굉장히 잘한 거고 기초도 매우 탄탄하고 실력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 많은 학생들이 잘 못 풀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잘 풀었는데 뭐 20번에 이제 이 곱셈에 대한 정의나 이런 곱셈에 대한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이런 문제의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답은 맞추더라도. 근데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정연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좋고 잘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런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좀 주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빨리 했다고 하더라도 뭐 과제가 더 온다면 빨리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혹은 이런 자유 시간을 좀 더 준다면 이 공부도 재밌게 하고 자유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그런 쪽으로도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연이가 문제 푼 거를 봤더니 아이가 수학적인 개념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네. 문제 해결력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왜 3개를 틀렸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쁜 엄마가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너 왜 100점 못 맞았니?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 3개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네. 왜 3개를 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풀 만한 문제를 다 맞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틀린 3개를 굳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는 5번과 26번 문제는 하나는 이제 시간을 재는 계산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네네. 그다음은 또 포장 상자를 묶었을 때 그 줄의 길이를 재는 정말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맞추고 다른 문제를 틀렸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맞추고 이 손쉬운 문제를 틀렸단 말이에요. 보니까 수학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시간 계산이라든가 포장지 묶고 풀고 끈의 길이 재는 거는 일상 경험으로 조작 활동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보단 이 친구는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죠. 글로 배우고 네, 네. 개념을 익히지 않았나. 2학년 때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거는 어머니께서 더 많은 문제집과 뭔가 이런 우수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라고 내는 조바심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들고 종이도 접고 재고 네. 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실제 경험들을 길러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방송하면서 보통 자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자유 시간을 좀 이렇게 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연이를 위해서 엄마가 막 더 욕심내서 해주고 싶은 엄마의 역할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 하얀색으로 된 두꺼운 전기 자서전을 네. 읽어보면 그 중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어린 시절 얘기가 거기 나와요. 스티브 잡스의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잡스한테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 학년 거 말고 좀 앞에서 네가 공부 좀 해봐라 라고 했고 잡스는 회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없었으면 나는 수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나에게 너무 쉬웠다. 너무 지루했던 예, 거죠. 그 선생님 말을 듣고 나 스스로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오늘의 그 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애들한테 어떤 제안을 엄마한테 얘기하냐면 2학년 교과서부터 익힘책까지 6학년 내지는 중학교 거까지 사놓으세요. 집에 쭉 사놔서 꽂아놓으면 네. 이 아이가 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2학년 거 보다가 5학년 거 보고 다시 3학년 거 보고 6학년 거 봐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나는데 그때 막 깨우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때 깨우침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점수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도전하고 깨우침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두뇌를 더 발전시키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민성원 소장님 때문에 또 사연이 정연한테 사연이 올 것 같아요. 어떤요?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18권을 풀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뭐 근데 네네. 뭐 6학년 거까지 다 꽂아놓고 하라고 그랬더니 문제집이 더 많아졌어요 하면서. 드디어 중학교 것도 등장했어요. 저는 교재를 사서 동화책 전집 사듯이 꽂아 놓으면 지가 그 중에서 궁금한 것들을 막 찾아 읽으면서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도형 쪽으로만 재밌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산 쪽에서 뭐 분수식이나 비례식으로 재미있어 할 수 있고 재밌어 하는 부분은 막 중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주 포인트는 그렇게 간다고 해서 지금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네네. 하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도도 높아집니다. 역시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또 걱정되는 건 바로 이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정연이 역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정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문제집적으로 푸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뭐 수학 일기를 쓴다든지 저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코딩 교육하고 좀 접합을 해서 이 친구를 조금 이제 컴퓨터 교실에 가서 코딩 교육을 배운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수학적인 그 기호도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을 해도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실제로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어머니 가능한 한 많이 하세요. 이 친구는 부족해요. 다른 2학년 어린이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게 문제집 푼 거를 보면서 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해주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렇게 인지 능력이 높은 아이들을 엄마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시키고 싶어 네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학습 동기가 워낙에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모자르게 공부를 시키는 게 계속 학습 동기를 늘리지 양이 자꾸 많아지면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산의 목적은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얘는 이미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봤자 그거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양으로도 많은데 이 아이는 그 양의 10분의 1만 해도
충분한 거를 나머지 90%는 할 필요가 없는 걸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자기가 있는 아니까 굉장히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은 연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연산이 빨라지는데 정확해지고 이미 빠르다면 연산은 아주 소량만 시키고 오히려 이 아이가 성취 동기를 느낄 수 있는 네. 생각하는 문제를 같이 곁들여 준다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지금같이처럼 지겨워하는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사고력 수학 문제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쪽 관련된 책이라든지 어떤 그룹 이런 활동을 좀 더 하면 좋겠고요. 사실 정현이는 양보다는 질적인 데에 더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극을 좀 더 줘야 되는데 혼자서는 그 자극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잘하는 아이들을 묶어서 그룹 활동을 해보다 보면 훨씬 더 좋은 학습을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현이에게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그 아이가 놀 수 있는 그냥 그 기회와 경험을 많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다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는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우물 밖으로입니다. 우물 안에서 계속 문제집과 책으로 씨름하지 말고요. 우물 밖으로 나가기를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단체 활동입니다. 이미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한테 필요한 건 리더십인데요. 친구를 이해하고 교우 관계를 좋게 만드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아주 균형 있는 초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즐겁게입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흥미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즐겁게 공부한다면 그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알려주세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떡입니다. 와, 맛있겠다. 네, 맛있겠죠? 네네. 이런 말 있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죠. 떡이 생긴다. 네.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그 떡 바로 먹으면 먹고 체할 수도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렇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서 엄마 말을 잘 들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이리 씨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네. 그래서 이 모녀 간에 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떡을 언제 먹는 게 좋을지, 네네. 또 이 떡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지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모녀 관계도 이 찰떡처럼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수학 숙제 때문에 공부량 때문에 아이하고 계속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 정연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리 씨의 말처럼 엄마의 말보다는 아이의 그 말에 엄마가 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엄마가 뭐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아이한테는요, 오히려 이런 잔소리보다는 더 많은 격려와 칭찬이 가장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